그래서 이번에 3차 반중 친미 콘서트는 2019년 8월 24일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토요일 오후 7시 동아면세점 앞, 그러니까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 옷 입으시고 그 다음에 부채, 아직도 더울 것 같으니까 부채, 그 다음 방석, 그 다음 생수 같은 것들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늘 방해가죠. 이 방해를 하는데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다 방해합니다. 일단 그 전에 저 팬분이 문자를 보내준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박사님.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모조리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재력이 되면 후원도 해드리고 싶지만 저는 지금 4살 난 딸아이의 아빠인데요. 아이가 잉태되고서 생계를 위해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해서 노조팀 소속 근로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노조에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민주노총에 있을 때 집회 진행 요원으로 집회나 회의에 몇 번 참석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빨갱이 짓거리인지 또라이 짓거리인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건설 현장에는 짱깨나 동남아 불법 인력들이 한국인들을 밀어낸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하루 인건비는 한국인과 같거나 많은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별 차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비싸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 장악해버린 겁니다. 대신 팀장이 하루 인건비에서 1, 2만 원씩을 떼어가는 일명 똥떼기의 관행이 있습니다. 이 똥떼기 때문에 한국인은 안 쓰는 거겠네. 딱 보면 그림이 보이네요. 이런 돈은 회사와도 상납의 형태로 공유가 되므로 회사는 외국인 인력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뭐다? 뇌물. 늘 짱깨가 개입하면 이런 부정부패가 항상 연결됩니다.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밀려난 한국인들이 갈 곳이 없고 조선소나 다른 건설 직종에 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거나 일자리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점점 더 파이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깊게 뿌리박힌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파이를 상당 부분 가져가며 거기에서 밀려난 한국인은 일자리 경쟁에 내몰리고 저가 임금을 받게 되거나 구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즉 뭐다?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가 아니에요. 걔들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인건비가 더 싸져 버렸습니다. 또한 건설 산업에 투입되는 자금이 외국으로 흘러가 버려서 한국에서 순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노가다로 해서 돈을 벌어서 전부 해외 송금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건설 붐이 일어도 돈은 안 돌죠. 왜? 돈이 해외로 나가니까. 한국인은 외국인 인력에 의해 차벌을 받아온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행패는 제가 봐도 적폐 플러스 빨갱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설 노조도 여러 개가 있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경쟁하고 또 회사와 협력을 강조하는 노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건설 산업에 있어서 퇴출되어야 할 부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노총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떳떳하게 받은 월급으로 지금까지 이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회사를 겁박하여 다른 노조를 못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외국인에 밀려 일자리가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이러한 사실도 알려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으셨고 저희 노동시장에 불법 묵인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매우 큰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고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써있죠. 그쵸?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그 다음 외국인은 원래 한편이잖아요. 원래 민주노총 친중파라 그랬잖아요. 짱깨들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조선족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북한 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조선족으로 국적 세탁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그냥 북한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 그 다음에 식당 뭐 등등 여러 가지에 퍼져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된다? 북한으로 송금이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북한 애들이 깨알같이 외화벌이 운동을 합니다. 옛날 때 시베리아에서 벌목공들을 했다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이 안 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들은 북한 빨갱이들과 연합을 해서 남한의 빨대를 꼽아서 돈을 빨아간다.
뭐 비트코인, 돈 세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떻게 했다? 참정권을 주잖아요. 참정권을 줘가지고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의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을 투표로 뽑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작업하려고 지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뭔 짓을 해도 어차피 우파가 정권을 못 잡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 저희가 이제 반중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반중 집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은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냐면 그 깡패들이 동원될 겁니다, 이제. 제가 그래도 얘기했죠. 절대 폭력 쓰지 말라고 평화 집회로 나가야 됩니다. 쟤네들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이제 저희가 반중 집회를 회를 거듭하게 될수록 이제 깡패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우리나라 조폭들이요. 중국 삼합회의 시다발입니다. 버닝썬 사건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버닝썬 사건? 저거 절대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버닝썬 사건 어떻게 가로세로 연구소가 조사 끝까지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못 할 거라고. 절대 못 한다고. 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중국 삼합회가 있는데 건들 수 있겠어요? 응?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이제 집회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언젠가는 깡패가 동원될 겁니다. 왜? 반중 집회는 중국에게 불편한 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이나 언센서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번역돼서. 그래서 이제 중국군 홍콩 투입 임박했나 해서 홍콩에서 민주화 시할 때 하얀 옷 입고서 막 덤볐던 애들 있죠? 막 군중도 팼던 애들. 걔네들이 깡패입니다. 삼합회.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 나중에 이거 보세요. 그 차이나 언센서드 가셔가지고 중국군 홍콩 투입 임박했나 해서 여기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합회가 홍콩 민주화 시위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 두들겨패는 폭력 집단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옷 입고 있는 애들 있죠? 얘들이 다 삼합회예요. 네. 깡패. 그리고 홍콩 경찰은 사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하죠. 이게 앞으로 우리 반중 집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우파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반중 집회하면은 중국 삼합회 깡패들이라서 우리를 두들겨 패거나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병신입니까? 여기가 중국인가?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폭력배들이 행패를 부리는 거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거 얻어맞을까봐 두려워서 하지 말자? 그거는 병신이나 할 소리예요. 병신이나 할 소리. 응?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중국 애들한테 얻어맞을까봐 두려워서 반중 집회를 안 하겠다는 게 그게 우파가 할 소리입니까? 더구나 우파가 좌파도 아니고 아주 비겁하고 그리고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죠. 그러면 안 돼요. 덤벼야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아, 오늘이 아니라 이제 이 심의하는 방송법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유튜브도 규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법도 발의했죠. 여기 보시면은 김성수 의원 외 11인이나 되는데 여기 이종걸 의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누구랑 지금 연결돼 있죠? 중국 당교입니다. 그렇죠? 중국 당교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같이 싱크탱크로 정보 교류하면서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지금 업무 협약을 맺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결국 그러한 프로세스 속에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유튜브 단속. 왜? 유튜브에서 이제 기존에 나이든 우파 유튜버들, 기성 유튜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중 얘기 안 해요. 예, 무조건 김정은 개새끼만 얘기하지. 문재인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하지만 저희처럼 문재인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를 얘기하면서 시진핑 개새끼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 나이 이하로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의 반중 정서의 확산은 민주당 선거에도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이거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애들이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 규제도 들어가는 거죠. 이런 법안. 예,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는 누가 합니까? 구글.
그래서 보십시오. 화웨이가 구글하고 힘을 합쳐서 그 뭐지? 애플에서 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나오는 거. 그 인공지능을 해서 그 서비스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거를 제재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웨이와 구글이 연대돼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사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안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구글이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친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유튜브 이 방송심의법, 이 법에서 유튜브를 규제한다는데 이 규제하는 건 누가 한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중국의 공산당 당교의 합작품으로서 나오는 프로세스겠죠. 여기에 중국의 화웨이와 연대되어 있는 구글, 연계돼서 유튜브죠. 얘네들이 같이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여론을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흔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일단 외부로부터 미국에 의해서 제재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절반 정도는 우리나라가 숨통이 트인 겁니다. 왜? 외부로부터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일단 화웨이와 구글이 연대하는 거는 지금 막아버렸으니까. 예. 그랬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법의 이름이 뭐였더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어쩌고저쩌고에서 이 법이 있죠? 이번에 개정한다는 거.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이제 우리가 하는 걸 가짜뉴스 이런 거 하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가 아직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미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한국 국내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되고 현재 진행형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 이거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이 또 우리가 하는 반중 집회의 장애물입니다. 보세요. 옛 일본 대사관 앞에 1만 5천 명이 모였대요. 1만 5천 명의 아베 규탄 촛불 문화제, 중국 동포도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렇죠? 좌파들이 중국인 이용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좌파들이 중국인 이용해가지고 좌파 시위를 한다.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예. 이게 뭐야? 어떤 김김님이 그놈의 촛불이라고 하는데 이거 촛불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촛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태극기 집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흥미로운 분을 만났어요. 흥미로운 분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는 어떤 무슨 서명운동을 했었대요. 태극기 집회 할 때마다. 예전에 태극기 집회 한창 클 때. 그 서명운동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태극기 집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이거 좀 사인 좀 하고 가라고 그 탄핵의 부당함을 자기는 지지한다.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된다 이런 거 서명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붙잡아서 사인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더래요. 누구였느냐? 중국인과 일본인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태극기 집회 안에도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태극기 집회 안에도 있다는 것 같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네.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네. 일단 중국 동포라고 써있으니까 중국 동포라고 읽었어요, 저는.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반일 정서를 일으키는데 중국인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일 정서를 한국에서 일으키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까? 민주당의 선거에 유리하다고 민주연구원이 발표를 하죠. 양정철이. 근데 그 양정철이 뭘 한 사람입니까?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협약을 맺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 이런 전체적인 그림.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을 집어넣어서 국적을 취득하게 시키고 참정권을 주어서 우리나라 지방선거서부터 중국인들을 채우려고 하고 친중 정치인을 만들려고 하고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국내에서 참정권이 있던 없던 합법적인 체류자든 불법적인 체류자든 상관없이 어떤 어젠다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 이런 중국인 조선족들을 집회에 집어넣어서 쪽수를 불려가지고 마치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인 양 집회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몇 명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한 200만 명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200만 명 중에 10%면 20만 명, 1%면 2만 명이에요. 1%면은. 단 1%만 동원해도 2만 명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면 광화문에 꽤 많이 공간을 차지하게끔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단 1%만 가도.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좌파들이 지금 싸게 좌파 시위대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노총 애들한테 돈 주는 거 힘들잖아. 이거 자동차 대절해서 밥 주고 뭐하고. 이거 다 돈이잖아, 돈. 조선족 애들은. 불법 재료잖아. 야, 너 우리 집회에 몇 번 나오면 그것도 무슨 포인트처럼 이렇게 도장 몇 번 찍어주면 혹시 알아요? 영주권 줄지? 응?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 산하에서 야, 이번에 우리 반일 집회하는데 너희 여기 한 50번 참여하면 영주권 심사하게 해줄게.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아요?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예? 이렇게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이 합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을 이용해서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인 양 각종 반일 집회, 그 다음에 반중 친미 집회를 방해하거나 온갖 공작을 다 하는데 반중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국 때문에 위기가 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라니까 그러네요, 지금. 예? 중국이 문제예요.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기 안 하죠. 저는 죽어도 안 합니다. 저희는 반공만 하겠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단체에는 일본의 10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일 시민교류를 진행하는 희망연대, 벌써 빨갱이 냄새가 나네. 희망연대는 지난 9일 일본 토호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긴급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국제 코민텔은 아닙니까? 일본 가서도 하고 한국에 와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들어왔고 중국에서도 왔고, 아까 여기 보면 중국 동포 여기 나오잖아요. 또 밑에도 또 있죠. 여기 빨간색은 안 쳤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중국 동포 지원센터 등 이거 중국 동포 지원센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기화동포 특권위원회인가 뭔가 해갖고 그거 박옥실이었나? 박옥순이었나 한 여자 있었잖아요. 거기 아니야.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국 동포 시민사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7호선 대림역이네 또 하필은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50만 재외동포와 100만 국내 체류 동포들의 뜻을 모아 일치 단결하여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에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근데 얘네들 여기 나오네요. 맨 밑에 박옥선. 그렇지, 나오지.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쵸? 박옥선 나오잖아요. 기완 중국동포 권익특별위원회 위원장. 그쵸? 역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박옥선 누가 스카우트했어요? 자유한국당.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친중은 좌우가 없다. 지금은 이 박옥선이 민주당을 위해서 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반도에 중국인의 세력,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누가 여당이 되든 손을 잡는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는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조선족의 그다음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권리, 영향력 확산에 많이 활동을 했고,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민주당하고 손잡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원진 같은 친중 우파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그러한 친중 정치인들이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면 또 이러한 귀한 중국 동포 특별위원회 얘네들은 또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고 일을 할 거예요. 왜? 얘네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친중 정치인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친중 정치인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어디 보자. 박사님 인중을 보니 수명이 아주 깁니다. 긴 수명은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미치겠어요. 지금 졸려 죽겠어요. 요즘 저 과로사 하게 생겼다니까 지금. 예?
열심히 국민의 계몽과 자익의 전향을 시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파들이 이 정도로 그거에 대한 경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짱개판이 되고 개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이 들어오는 그 루트를 이용해서 북한 애들까지도 중국인으로 국적 세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래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북한 간첩들이 깔렸죠. 비참한 거야. 비참한 현실이야. 예. 예, 과로사하게 생겼는데 뭔 놈의 수명이 이렇게 길다간지 모르겠어요. 예? 예. 자, 그리고 보십시오. 홍콩 부끄럽다. 라이관린, 빅토리아 잭슨 등 중국의 진압 공개 지지. 그러니까 홍콩 집회를 중국의 공안이 그 진압하는 거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데모대는 폭도다. 이걸 하는 거를 지지한다예요. 자, 요거는 이제 유튜브를 봐야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사입니다. 그쵸? 일간 스포츠. 이거 한국 거 맞죠? 출처 어디입니까? 네이버. 근데 여러분 네이버 중국 거죠, 지금? 네이버 거의 짱깨 거 아닌가요, 지금? 응? 그렇죠? 네이버는 이제 중국 거잖아. 자, 보세요. 요렇게 해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댓글이 달립니다. 자, 내려가 봅니다. 난 너네가 부끄럽다. 이건 한국 사람인 것 같네. 그 밑에 한국에서 크고 유명해져서 자기 나라에 가서 셀럽하는 중국인들 그만 키워주자. 이것도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민주화로 일어난 우리 사회가 자랑스럽다. 이것도 한국인인 것 같아. 근데 그 밑에부터 어떻게 돼요? 중국 내정에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한은 북한의 것이다. 북조선 만세. 이렇게 써는 거고, 뭐, 뒤에는 중국말로 써있죠? 앞에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네, 이런 거 써놨고, 한국은 전시 시행 한국인들은 유치하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쭉쭉 써있어. 그 다음,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다. 그래, 여기 써있냐. 망했다. 끝났다. 뭐 이렇게 써있고, 뭐 관조, 한국, 뭐 등등 중국말.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보세요. 지금 제가 쭉쭉 내리고 있죠. 계속 중국말 나오는 거 보이세요, 지금? 계속. 글씨가 깨져 나와요? 조금? 어쨌든 근데 한자라는 건 보이시죠? 이거 앞쪽에 요겁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홍콩 부끄럽다. 라이 관린, 빅토리아 잭슨 등 중국 진압 공개 지지.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밑에 댓글이 나오는데 앞에 3개까지는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뒤로부터는 다 짱깨야. 그쵸? 계속 한자 나옵니다. 가끔 한자가 나오는데 이 한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뒤에 다시 한자가 나옵니다. 다 중국인이라서 중국을 지지하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 그리고 니네 나라의 대단한 민주주의는 장자연 사건을 밝히셨나요? 장자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올까? 장자연이란 얘기가? 계속 한자 나옵니다. 그쵸? 더보기 눌러볼까? 계속 한자 나오죠. 그쵸? 다 짱개야. 네. 다 중국이야, 중국. 놀랍지 않나요?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아. 이 댓글이 거의 중국이에요, 중국. 한 70%가 중국의 댓글입니다. 아니, 왜 한국 기사에 중국 애들이 댓글을 달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지금. 네? 놀랍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론 조작하는 애들 중에 중국인이 없는 거냐.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해. 네? 한국에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는 집회를 주도하는 애들 중에도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온라인상에서도 댓글 부대에도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중국인들이 다닥다닥 글을 답니다. 네. 이렇게 많아요. 근데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를 갖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뭔 개소리야.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근데 중국을 경계하지 말라?
우리 집 뒤에 중국인 깡패가 있어서 칼 찔려 죽을 수 있어요. 반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응신 같은 새끼죠, 진짜. 아유, 진짜 귓방맹이를 때려야지, 진짜 그런 새끼들 보면. 어?